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멀미가 절로 나는 요즘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코스피 장중에 6,50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까지 터치하고 약간의 반등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지점 한 가지 꼽으라면 코스피가 상승 쪽으로 돌려내면서 오늘장 마감지었다는 지점 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그래서 오늘장에서 뭘 샀나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AI고 반도체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만드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장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제가 꼽아봤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말.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 반도체를 둘러싸고 꽤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측에서는 펀더멘털 아직 견고하다, 성장에 대한 스토리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제는 피크아웃 아니냐, 반도체 고점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의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하면서 출발해 보시죠.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특히나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ADR에 대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한국투자증권의 이 분석 또한 변동성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입니다. 한투에 따르면요,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약 8%가량 하회할 거라는 이야기 전해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분석이 되는 지점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경쟁사에 비해서 SK하이닉스, HBM 관련 매출 비중이 높고요.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 자체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지점이 실적을 약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들 들려오자마자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에 미스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전해졌고요. 때문에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SK하이닉스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아직 긍정적인 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전해졌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해놓은 이야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오전에 발간된 리포트고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바로 사이클은 바뀐 게 없다. 바닥만 미끄러울 뿐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반도체 변동성에 대한 원인 크게 두 가지고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확대가 됐죠. 게다가 SK하이닉스의 ADR까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된 투자 스토리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실제로 메타도요.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를 늘린다는 이야기를 이미 내놨기도 하고요. 지금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장기 공급 계약 관련 문제에서 장점과 단점을 꼽아보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SK하이닉스 장기적으로 실적을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즉각적으로 실적에는 반영할 수 없다라는 지점이 될 텐데요. 하지만 삼성에서는 이 지점을 보험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 일명 보험료를 지불하는 LTA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년 2분기까지 반도체 관련된 성장 스토리는 유효할 것이다 라는 지점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2분기까지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나 우상향 곡선 한번 또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 안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앵커픽 주제를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바로 저가 매수인데요. 지금 코스닥 연저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또한 이제는 바닥이 잡혔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 섹터 함께 분석해 보시죠.
오늘 여의도 클래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달의 박찬홍 위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면서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장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이달의 위원님, 오늘 시장을 보니까 반도체 투톱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장중에 상승 하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는 저희가 투자 뷰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과거에는 뉴욕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였었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따라서 또 미국 나스닥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에서 SK 하이닉스가 17%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뉴욕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 ADR이 9% 폭락해서 출발을 하면서 전체 그 뉴욕 증시의 반도체 섹터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이번 급락은 레버리지 청산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한국 트레이딩 데스크는 실제 낙폭을 증폭시킨 것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디레버리징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포지션 조정의 성격의 매도세일 뿐 사실 구조적인 피크아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6%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P사이클에서 Q사이클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의 변화로 지금까지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던 삼전 닉스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간 100조 원의 매출이 보장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의 변화가 지금처럼 급격한 조정의 명분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삼전 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중 축소나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또 보고 가야 되겠죠. 삼성전자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의 하락을 촉발했던 메타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를 반박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의 잉여 컴퓨팅 이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노이즈였다라는 부분이 확인된 가운데 전일 메타는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에 4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러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또한 반도체 섹터 하락을 촉발했던 또 다른 트리거인 수출 중량 기준 단가 상승폭 둔화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이러한 수출 데이터에서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반도체 섹터의 변동성을 촉발했던 대부분의 요인들이 일시적인 노이즈였다라고 입증이 된 셈이죠.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섹터를 둘러싼 센티멘트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번 실적 시즌에도 빅테크들의 캐펙스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이러한 이유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이달 말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금 밀어내고 있으면서 25만 원짜리를 금일 또 시가를 지켜줬죠.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가의 삼전을 또 관심주로 드리면서 또 장중에 7%의 달달한 수익률을 더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또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건 아니죠. 삼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확대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있지만요. 오히려 비중을 늘려갈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찬홍 위원님, 오늘 시장을 바라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성이 큰 와중에 그래도 소부장 쪽에서 힘을 잘 버텨내는 종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우리가 또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코어 섹터로 계속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뭐 위성 섹터로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 뭐 실적 추정치나 뭐 그다음에 이제 수주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계속 보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급락하면은 반도체 소부장도 영향권에 있다는 건 이번 장세에서 느끼셨을 텐데요.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야 되냐 아니면 추가 매수 더 해야 되냐 이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 역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전략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떨어졌던 이유는 고점 우려감이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요. 또 레버리지 ETF에 대한 청산 그런 부분이 겹치면서 수급성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단기 바닥론을 제가 언급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 3년이었지만은 4, 5년으로 연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은 2분기에 60% 상승을 했지만 3분기에도 역시 플러스 13에서 18% 이상 디램 가격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또 반영이 된다면 3분기도 역시 2분기보다 실적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인 구글의 아마존, 구글, 메타, 아마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추가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냐? 역시나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년에는 일단 1조 2천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면 2028년 내후년에는 1조 4천억 달러로 2천억 달러 증액해서 추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냐 내리냐 상관없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투자는 이 해를 거듭하면서 추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 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또 그 기존의 지식을 추론형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려면은 토큰 형태의 데이터가 계속 쌓으려면 AI 데이터 센터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서브로 보시면 안 된다. 코어 섹터로 반드시 유지하고 비중은 지금 다른 섹터보다는 더 많이 해서 저는 좀 약간은 늦었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중을 40에서 50% 정도 늘리면서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을 좀 얹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일단 테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테스 같은 경우는 이 플라즈마 증착 장비의 대장주입니다. 일단 증착 장비 이 부분에 새로운 이번에 팹에 이 증착 장비를 넣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이번에 80% 이상 증가한 부분. 그래서 테스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이 반도체 테스트 검사 부품 프로브 카드의 국산화에 성공한 TSE 이런 것들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이 와중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스나 TSE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시각장비 대장주인 VM까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보시고요. 반도체 고점 마지막으로 반도체 고점론이 있었죠. 가격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대규모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탑픽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인 삼성과 닉스를 보시면서 반도체 소부장 아까 그 세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를 구성하실 때 핵심이 되는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꼭 가져가셔야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반도체 소부장 하단에 나오는 종목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사실 오늘 이 시간 제가 앵커픽을 대체 어떤 분야로 골라야 될까 고민을 정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참 받쳐주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범위를 넓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저가 매수로 택해봤는데요. 지금 시장 안에서 워낙 다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어느 섹터를 골라야 할지가 다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야를 특히나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일단 뭐 최근 코스피 조정을 틈타서 아웃퍼폼하던 코스닥이 금일은 알테오젠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코스닥 승강제 도입이라든가 국민 성장펀드 등 코스닥에서는 다양한 호재들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이 여전히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지수를 보기보다는 지수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섹터를 보시는 게 더 유리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반도체 투톱과 또 마이크론을 포함한 이런 글로벌 메모리 3사의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인텔이나 TSMC 등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역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죠. TSMC는 대만 자이과학단지에 첨단 패키징 공장 2곳을 추가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또 인텔은 아일랜드에 50억 유로, 약 57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증가를 한다면 반도체 기업들의 수주가 이어질 것이고요. 또 증설된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또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들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실적 모멘텀이 있는 섹터, 화장품 섹터도 제가 최근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화장품 섹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는 IDM 업체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제조 전공정의 핵심인 증착이나 식각장비 국산에 성공한 상당히 기술력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최근 반도체 급락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시면 강조를 드렸고 지금 음봉으로 밀어낼 때 이 자리에서 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밀리면 올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또 단기간에 또 50%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더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추적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VM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는 반도체 전공정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테스와 함께 이번 급락에서 계속해서 본방송에서 강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본방송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 이후에 금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12만 2천 원 이 자리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종목, 그만큼 저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추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께서는요, 코스닥 안에서도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택해 주셨고요. 박찬홍 위원님과 종목이 또 겹치는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VM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찬홍 위원님께도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섹터 어떤 것 있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대체 어느 쪽으로 돌파구를 찾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아까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실적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일단 그 돈이 다 빨려 들어가서 반도체 투톱으로 다 빨려가서 수급이 지금 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바닥권에서 이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안 나왔을 때 톡 하고 건들면 트리거 역할만 해주면은 바닥권에서 급등할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그 반등론도 있고 하락론이 있는데 하방론 같은 경우는 현재 유동성이 고갈되었고 매수 주체가 상실되어 있다.
그리고 반등론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청산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바닥권 종목을 오히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저는 일단 신고가 코스닥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모여 있는 쪽은 반도체 소부장 쪽.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 미세공정하고 낸드 고단화를 동시에 수혜를 받는 아까 테스 우리 이달의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프로브카드 국산화의 신화를 쓰면서 테스트 부품 쪽에 국산화로 인해서 회사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되고 있는 TSE 거기에다가 이제 건식 식각 장비에서 공정 전환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VM 테스하고 VM이 지금 현재 겹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K뷰티의 대장주격인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LG 생활건강도 있지만 이 방송에서 파마리서치를 한번 얘기해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월 24일 날 과거에 얘기한 다음에 상승을 해서 37만 원에서 37만 5천 원 부근에서 한번 수익 실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이 라인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파마리서치, 예를 들어서 스킨 부스터의 대장, 그리고 여기 올리브영에서 안티에이징 크림 2위, 판매량 2위를 갖고 있는 리쥬란 잘 판매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파마리서치 바닥권에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슈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에서는 두 종목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하이브 요즘에 BTS가 전 세계 월드 투어에 성공하면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하이브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데 이 BTS의 동생인 코르티스가 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BTS와 코르티스 같은 이런 예를 들어서 신규 아이돌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실적만 한번 발표가 된다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종목 중에 엔터의 대장 하이브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여기서 또 하이라이트. 현대모비스를 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얘기해드렸었는데요. 그때 5월 달에 말씀드리고 급등이 있었고 지금은 중요한 게 급락장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아틀라스 로봇 부품의 수혜주이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현대모비스 급등 급락이 현재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더 이상 밀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우상향할 수 있다 해서 현대모비스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은 물론이고요. 파마리서치라든지 하이브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찝어주셨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두 분의 인사이트 전반적으로 함께 쭉 점검하고 다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지난 종목 지금 흐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재차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7월 10일,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녀공장을 주셨어요. 이 종목 화장품이죠? 네,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클렌징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경기 방어주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시장에서 또 K뷰티 열풍이 또 불고 있는 가운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가를 19,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18,000원에서 계속 윗꼬리 달면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충분히 18,000원대를 뚫어낸다라면 가뿐하게 또 목표가 19,000원까지 돌파,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또 여러분들 달달한 종목으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녀공장은 19,000원 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고 재차 강조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봐볼게요. 7월 2일에 주셨습니다. 이달에 달달한 10분에서 관심주로 제시를 주셨던 대원전선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설비 관련주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죠. 앞에서 또 매집이 잘 들어와서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단기간에 주었던 종목이 최근에 10,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중바닥을 잡은 다음에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고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매집이 굉장히 잘 들어온 종목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고 새로운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새로운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세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보신다라면 대원전선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그 고점이었던 2만 원까지 충분히 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은 2만 원까지 재차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달의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 봤으니까 이번에는 박찬홍 위원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종목으로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던 현대모비스 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뭔가 굳건한 신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 네네. 일단 낙폭과대 저평가 구간이고 추정 PER이 10배 미만이고요. 중요한 거는 급락장에서 잘 버텨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노조 리스크로 인해서 산업용 로봇 투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로봇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인 아틀라스의 로봇 부품을 납품을 내년부터 본격화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뭐 또 전기차 부품도 많이 납품하고 있어서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차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이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고 50만 원 미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목표가 뭐 70만 원까지는 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시면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를 다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충분히 70만 원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설명 주셨고요. 그러면 한 종목 더 봐보도록 할게요. SK스퀘어도 주셨어요. 7월 11일 주셨으니까 정말 얼마 전에 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재차 한번 또 전망을 주시죠. 네,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에 투자하는 SK 하이닉스의 우회 반도체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SK그룹에서 ICT나 반도체 투자 회사입니다. 일단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내일 급반등이 있다면은 커플링되어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 배당이 확대되면은 SK 스퀘어의 현금 흐름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커플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이제 손절가를 살짝 밑으로 원래 손절가 110만 원인데 손절가를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손절가만 수정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목표가는 160만 원 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 손절가 수정이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재차 수정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60만 원 유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지난 종목 봐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도 하나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챙겨주셨을까요? 네, 오늘 뉴파워 플라즈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국내 대표적인 플라즈마 부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2위, 국내 1위의 또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부품들은 반도체 방막 증착과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핵심 부품입니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높은 정밀도와 또 안정성이 요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동사에게 2028년까지 공급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생산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최근에 바닥을 잡고 추세를 전환하면서 금일도 만원대 또 라운드 피겨를 또 뚫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최근의 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 뉴파워 플라즈마였고요. 그렇다면 박찬홍 위원님의 새 종목도 이어서 바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TS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대표적인 테스트 장비 부품
또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TSE는 최근에 이제 삼성과 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증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테스트 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인 이 프로브 카드 그리고 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테스트 소켓 모두를 아우르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쪽 부분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반도체 검사 부품의 전문 기업입니다. 테스트 부품 국산화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 자금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나올 만한 반도체 섹터로 몰리고 있는데 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닉스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가볍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이번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고요. 그런데 이제 양봉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장중에 눌림, 음봉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23만 5천 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찬홍 위원님의 종목 TSE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새로운 종목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 이달의 위원님께서 무료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시죠? 네, 요즘 시장 여러분들 어떠세요? 변동성에 정말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달달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가에 또 삼성전자를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또 7% 넘는 수익을 드리기도 했었고 또 파세코라는 종목도 시가에 매수 사인 드리면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어서 또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로 여러분들 계좌를 달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을 통해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할 예정이니까 또 계좌를 지금 뭐 파란 계좌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또 양봉으로 계좌를 좀 전환해 보시는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달의 위원님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는요. 이달의 박찬홍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벨업 클래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김도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등장을 해주시자마자 채팅창에서 저희 또 위원님의 이름을 연신 환호하는 채팅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요 근래 시장의 변동성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려감이 좀 커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밀렸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3분기 하반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번에 급락에 대한 원인 그리고 아직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3분기에 대한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면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했으니 한번 쑥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급락에 대한 본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치가 과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삼성전자의 실적이 89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약간 뒤에 나올 것인데 국내 증권사에 대한 가이던스와 해외 증권사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라고 하는 물량이 좀 터져 나오면서 늘렸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주와 ADR 과에 대한 괴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저는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레버리지에 대한 청산, 한마디로 외국인 리밸런싱에 대한 ETF, 본주에 대한 니즈보다 조금 더 강력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레버리지 ETF 쪽의 자금 쏠림 현상. 요 근래 거래대금 상위를 쫙 살펴보면 삼성전자랑 삼전과 하이닉스 그리고 ETF가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SK스퀘어, 삼성전기 또 ETF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요 종목 한 5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ETF 쪽에 물량이 쏠려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산업적인 사이클 안에서는 D램과 낸드 여전히 가격은 지속적인 우상향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AI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가에 대한 사이클이 과열이 해소되기 전까지 변동성은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야 되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89조 4천억이라고 하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한 1600% 정도 죄송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600% 정도 전 분기 대비해서는 56% 정도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나 지금 억울해요 라고 하는 표현을 크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자, SK하이닉스는 좀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실제 영업이익이 37조 6천억이었는데 2분기의 예상이 60에서 65조 정도로 잡히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74%. 지금 80%가 넘어가 버리면 70조 시장도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한 LTA라고 하는 장기 계약에 대한 것이 단가를 좀 싸게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조금 하향 조정하겠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 특히 삼성전자의 성장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현재는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범용 메모리예요. 그리고 HBM4에 대한 것이 하반기에 양산 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루빈 칩셋, 베라 루빈 칩셋에 대한 니즈를 채워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회복, 특히 AI 4칩과 5칩과 6칩 이쪽에 대한 니즈, 테슬라 칩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2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회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우위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HBM에 대한 점유율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 한마디로 1등과 2등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첨예한 대립, 그리고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강점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힐 것이고요. 리스크는 HBM4에 대한 수율이 미달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것은 AI 캐펙스에 대한 둔화가 나타날
그런 경우 이 다음 주 정도부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줄 이어서 있는데 그 구간에서 AI 캐펙스 확대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지금 D램 그리고 낸드, 특히 이제 낸드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이 HBM 시장에 대한 이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낸드 부분에서 채워 나가면서 영업이익 총 3분기에는 80조 이상에 대한 영업이익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우리가 현실적인 시각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인 증권사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투자와 미래에셋증권은 LTA가 매출의 상당 부분으로 묶여서 단기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주안점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률을 65조 이상이 아닌 60조 정도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실적을 보수적으로 바라봐 우리는 지금 실적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을 원했는데 기대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깨진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세럼 물량적인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시티랑 CLSA 같은 경우 외국계 증권사 안에서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65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구조적 이익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확대 그리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 포인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에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승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강도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단기적인 눌림 구조에서 어떤 성과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3분기 안에서는 D램과 HBM 쪽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2조 정도가 추가가 될 것이고요. 낸드와 ESS가 7조를 벌어들이느냐 10조를 벌어들이느냐, 여기에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80조를 넘을 것이냐 90조를 넘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조금 안정적인 우위적인 측면, 범용 D램에 대한 가격 인상에 집중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것을 그 마진율이죠. OPM, 영업 마진율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에 베팅을 할 것인지,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어요. 특히 삼성전자 말고 SK 하이닉스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낙폭이 정말 크게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42% 고점 대비해서. 물려도 반도체라며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빠르게 밀렸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상승력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에 과열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전에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4월 초반까지 조정에 대한 폭이 마이너스 32% 정도 조정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폭이 조금 과하게 나타났지만 이 과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 안에는 또 한 번의 눌림, 그리고 이 과열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는 그 구간에 대한 흐름까지 같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7월 29일 날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와 7월 30일 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콜을 통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재확인,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확인, 그 구간까지는 우리가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포인트들, 이것이 삼성전자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인지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다,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어떤 비중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도를 높이면서 하반기 대장주들의 재상승과 도약의 집중도를 더욱더 높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반기 이 대장주들의 재차 상승을 한번 또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도영 위원님의 열띤 강의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도 한번 쭉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이 있었죠, 위원님? 테스죠? 네, 테스가 오늘 시간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게 7월 1일 날 안내 드린 것도 있지만 4월 29일 날 여의도 클래스에서 85,700원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 지금은 21만 7,500원, 지금 시간 외에서는 22만 원, 22만 1,5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5월 20일 날 럭키세븐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로 안내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이 테스에 대한 움직임, 목표 가격을 24만 원 정도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이 24만 원 돌파 여부에 주목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단에서 D램과 낸드 시장의 추가적인 장비 모멘텀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 이후에 굉장히 빠른 V자 반등, 기대감을 좀 더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테스 봐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TSE, 연달아서 반도체 종목이네요, 위원님. 네, 6월 10일 날 그 TSE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을 때가 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그런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30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의 집중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구간이죠. 눌렸을 때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다시 한번 럭키세븐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장비단에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검사 장비 부분에 4천억 원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 구간까지 감안한다면 이제는 드디어 30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잘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32만 원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TSE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새로운 종목으로는 또 어떤 종목 편입해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움직임에 우리가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한다면 이제 CMP, 장비와 CMP 슬러리 쪽에 대한 니즈가 커지겠죠. 초미세화 공정에 대한 니즈,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니즈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공 전략을 좀 짜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은 전고점 언저리인 12만 원을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도 추가적인 이야기 전달해 주실 예정이죠, 위원님? 네,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변화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 3분기에 대한 성공 전략, 잠시 후에 왜 빠지고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3분기 성공 투자 전략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김도영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까지 부탁드리고요. 여의도 클래스, 오늘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